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 또 매매는 마르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라서 그런지 좀 더 이런 뉴스에 더욱더 귀가 솔깃해지고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걱정만 하고 만다면 부동산 투자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을 했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고요. 고민을 한다면 저희와 함께 해결까지 가보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게 저희가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부동산 최근 시장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되죠. 02555-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부동산 팁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뉴스테이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성공하는가 하면 올해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까지 공급이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뉴스테이가 주목받는 이유와 함께 냉철한 눈으로 장단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임대주택 이런 단어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됐던 것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테이 뭐 많이들 이제는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시장 자체가 이제 임대 시장으로 많이 변화되면서 뉴스테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테이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뉴스테이라는 뭐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임대주택이 많이 있었죠. 뭐 영구임대도 있었고 공공임대 또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임대주택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형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라 보니까 30평형대도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공임대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45제곱미터 뭐 6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좀 규제가 평형에 좀 작은 이런 규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일단 행복주택이라면은 일단 젊은 층을 위한 뭐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 이런 대상이었다고 하면 또 국민임대 뭐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 또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임대주택이었다라고 본다면 뉴스테이는 이 중산층을 위한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뉴스테이의 일단 장점과 단점을 좀 한번 분석해 봤는데 장점으로는 일단은 8년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주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임차료가 연간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개인 간의 어떤 거래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과거 우리가 임대주택이라 그러면 조금 어떤 모든 마감이라든가 뭐 어떤 전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좀 따지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인근에 신규 분양하는 어느 아파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토탈 주거 서비스라고 하면 뭐 이사라든가 육아, 청소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또 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형 어떤 임대주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주변 신규 아파트 아니면 주변의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소 임대료가 조금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8년 동안 거주를 한 이후에 분양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테이가 지금 공급된 게 사실 2015년도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도화동에서
최초 공급이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우려도 많이 했고 염려도 많이 했지만 뭐 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위례 신도시에서도 뭐 이편한 세상 또 임대주택 공급 뉴스테이 공급이 있었지만 무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입주자 모집이 성황리에 잘 마감이 됐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공급을 했던 충북 혁신도시에서 우미린이 또 공급을 했었는데 뭐 6대 1이라는 경쟁률로 상당히 인기, 앞으로 또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전망을 좀 좋게 해주는 이런 경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테이 공급 실적을 좀 본다라면 일단은 뭐 2015년도 최초 공급할 때만 해도 한 6천 정도 세대 수가 지금 입주자 모집을 해서 공급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급이 늘어나서 12,000가구가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늘어난 22,000가구 정도가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2,000가구 중에서도 상반기에 좀 한 15,000세대 정도, 11,000세대 정도가 좀 입주를 할 예정인데, 또 지역별로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은 서울 지역에서는 뭐 대림이라든가 물레동, 또 뭐 독산동이라든가 개봉동 이런 지역들의 공급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부권, 서남부권 쪽에 좀 위치한 지역들의 서울에 공급량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권에는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용인 삼가지구 뭐 이런 지역들에서 공급이 될 예정이고, 또 대구하고 광주 지역도 또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뉴스테이 공급이 확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 아파트 지금 뉴스테이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뭐 중심권 지역에는 여러 가지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임대료라든가 계산해 봤을 때는 들어서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급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과거 이런 지역들이 뭐 영어로 말씀드리면 바이에서 결국 스테이, 무슨 얘기냐,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이런 지역에 대출 이자를 내고 이런 비용보다는 내가 8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주택에 임대로 들어가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은 결국은 지금 월세 시대라고 합니다. 뭐 지금 임대차 거래에서도 월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선진국형 어떤 임대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거 문화의 어떤 임대차 문화죠. 이런 임대차 시장의 어떤 큰 변화를 지금 겪으면서 일단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또 뉴스테이를 통해서 임대로 거주하면서 어떤 생활을 누리는 이런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정부에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장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무슨 어떤 저리의 대출이라든가 또 어떤 인하고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의 참여를 좀 유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수요와 공급이 두 박자가 더 맞아지면서 앞으로 뉴스테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인근 지역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주변에 뉴스테이 공급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테이 관련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망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 또 여러분의 고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교역에 위치한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네, 가이드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는 그 신용산역에 네. 그 레니안 센트라빌 62평을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예,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 앞으로 매도 시기하고 향후 음. 전망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제가 분양받았으면 살기에 굉장히 너무 좋아서 안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투자 목적으로 어떤 점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투자였거든요. 아, 투자 목적이요. 조금 네네.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요. 일단은 아, 좀- 이쪽에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앞으로 전망이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 염려하시는 거는 지금 중대형 평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지금 조정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함에 조금 이게 매도 시기를 빨리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이 중대형이 어떤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 수요층이 네. 점점 줄어드는 건지만. 하지만 네. 제가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중심권의 어떤 핵심 지역들은 중대형이 어느 정도 수요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산이라고 한다면은 용산 지역은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유의 의미가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변이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그 용산이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그때 생각해 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뭐 한 2, 3년 후 뭐 이 정도로 좀 보이거든요. 3, 4년 후 정도로. 그래서 네. 이 입주가 지금 여기 거의 다 됐잖아요. 올해 입주잖아요. 예. 네네, 5월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입주가 아니시라면 뭐 조금 임대로 좀 활용을 했다가 렌트 개념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좀 활용을 해 보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지금 가치보다는 2년 후에 3년 후의 가치는 좀 더 좀 크게 좀 조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먼저 드리고 좀 자세하게 좀 지도 보면 설명드릴게요. 지금 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이런 레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 전면부 3구역이잖아요. 또 아래쪽에 이게 푸르지오 서밋하고 지금 해서 신용산역과 또 용산역하고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 주변의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용산의 변화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퍼시픽 그 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하고 또 같이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또 아래쪽 용산역 여기 국제 4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도 또 지금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용산역과 이 신용산역 이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서부터 앞으로 2년 3년이 뭐 한마디로 새로 정비되고 있는 세팅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이천동 지역하고 지금 이천동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부천 이미지가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천동 지역 또 이렇게 해서 시티파크라든가 뭐 이게 파크타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 부천 라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분석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쪽 주변에 지금 연계되는 시너지들 또 이 뒤쪽으로 용산역 뒤로 해서 지금 호텔도 좀 지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산역 뭐 가장 중요한 민족공원 조성 사업도 올해부터 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진다고 하면 지금 일반적인 생각에 중대형의 어떤 좀 어려움 점 이런 것들은 이쪽 지역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기준이 좀 더 낮을 거고 판단이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1, 2년 후 정도에서 매도 시기를 다시 한번 잡아보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 분양 받으신 부분 잘 가지고 계시고요. 1, 2년 후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저는 광교 신도시요. 네. 중 S클래스 34평형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네. 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실제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투자예요. 투자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분양받은 광교 중흥 S클래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수원 지역에 거주하세요? 네, 광교 신도시요. 아, 여기 거주하시는데 또 분양을 받으신 거구나. 네네. 예, 지금 호수가 보이나요? 여기 30평대? 예, 보여요. 아, 보이는 라인으로 갖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분양 열기도 굉장히 좋았던 데고요. 광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시세를 좀 끌어갈 수 있는 리딩 아파트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뭐 분양 열기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쪽 지역이.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광교 신도시 자체가 우리가 지도를 넓게 보더라도 광교 신도시 전체에서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중흥 S클래스가 지금 분양을 굉장히 성공리에 했는데 저는 네. 지금 요즘은 시세가 좀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죠? 예, 좀 붙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좀 상당히 붙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조금 관망세고 조정기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이 특별히 네. 뭐 가격이 뭐 급격히 하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 관망세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지금 뭐 아직까지 뭐 그 광교 신도시 전체가 아직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입주가 될 수 있는 이 광교 도청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센트럴 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네. 것들이 다 조성되는 이런 시점, 법조단지도 조성이 되고 이런 시점까지 기다려봤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적인 호수 조망을 갖고 있다는 게 광교 신도시 내에서 계속해서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지들이 주변에 없고 또 경쟁할 수 있는 입장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는 어떤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유는 계속 하시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분양권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단기간에. 그래서 네. 시세가 조금 고점에 와 있는 분위기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세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있지만 그 네. 시세에서 급격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그런 네. 시점에서 그러니까 입주 시점 정도 되겠죠. 그런 시점에서 한번 좀 다른 쪽으로 한번 그때는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가 19년도인데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뭐 그 시점에 입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입주 시점이 임박하면서 지금은 조정기를 좀 거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네. 시점까지 간다라면은 그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얻었다라고 보이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이. 아, 예. 예, 예, 예. 예, 네. 소폭 정도 상승 여건을 좀 더 보시고 그 시점에서 한번 매도 한번 생각하시는 전략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서대문구 홍제동 청구 3차 24평 소형 아파트 매도 시기와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살고 계신가요? 지금 세 주고 있습니다. 월세로? 네. 네, 알겠습니다. 홍제동에 있는 청구 3차 아파트 과연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시기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여기 그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이요? 네. 그럼 실제 거주를 하시다가 지금 임대를 주셨나요? 원래는 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지금은 계속 세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가격은 좀 많이 올랐죠. 여기도.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금 지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3차라 그러셨나요? 네. 예, 요 앞에 1차가 있고. 자,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오른 거는 청구 아파트가 좋아서 오른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다만 이 청구 아파트의 지금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지금 도심권에 좀 연관된 지역들이 가격이 같이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건은 그렇게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를 주셨으면 임대 만기 시점에서는
조금 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결론은 그렇게 드리고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이 청구 단지가 사실은 이 무학제역하고 그 역세권에 있어서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이쪽에 그 구릉지잖아요. 아무래도 인왕산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네. 지대가 좀 상당히 높고 또 역하고 거리는 가깝지만 이 무학제역이라는 데가 사실은 3호선 중에서 뭐 아래쪽에 이 홍제역도 있고 무학제역이 있는데 홍제역 주변에는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라든가 생활 어떤 편의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학제역은 그냥 단순히 지하철역만 있고 인근에 어떤 생활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교통이 편리하다는 건 장점이지만 그 교통만 편한 건 갖고 가격이 오르는 건 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생활 편의시설, 어떤 주변에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연차도 조금 뭐 한 15년 정도 이상은 됐죠, 여기가? 네, 2000년도 입주입니다. 아, 그쯤 되죠. 그래서 연차도 보면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거죠. 뭐냐면 좀 더 오래됐거나 아니면 좀 신축에 가깝거나 이래야 되는데 15년, 20년 이 정도 참 애매한 또 연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얘기는 어쨌든 교통 역세권은 좋지만 이 주변의 어떤 역 주변의 어떤 생활 인프라라든가 아파트 주변의 어떤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 상승 여건은 그렇게 지금서부터 더 썩 높이 올라갈 만한 여건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이 지금 종로권이라든가 이런 도심 접근성이 좀 가까운 이 3호선 홍제동이라든가 이 넘어서 그 독립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 서울 지역 내에서 조금 저평가로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를 다시 놔서 2년 동안 조금 상승 여건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어떤 뭐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또 신축에 조금 도심 접근성이 좀 좋은 데들도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지금 변화를 주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 하락 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반대로 상승 여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있다라면은 또 2년을 또 기다리기보다는 매도하고 한번 좀 다른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장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변화를 한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 밑에 그 경희궁자이 입주랑은 뭐 연관이 어떻게 있을까요? 아, 경희궁자이하고 그쪽 그 도니문 뉴타운이잖아요. 네. 예, 도니문 뉴타운이 이제 뭐 입주를 시작하면 사실은 이 기존 그 무학제권에 넘어서 그 있는 어떤 홍제권, 무학제권 이런 쪽하고 경희궁자이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 단지하고 신규 단지의 어떤 차이점인데 경희궁자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거를 비중으로 해서 기존 단지들이 같이 따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영향이 그게 뭐 청구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과거 네.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단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이 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같이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경희궁자의 이런 거 어떤 그 상황보다는 이 지금 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임대 만기 시점과 2년을 더 줬을 때 2년 후에 그 시점하고 큰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변화를 주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3부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세요. 송성문 대표님,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친척분들 많이 모이셔서 부동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뭔가 착잡한 혹은 기대감 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이 시장 참여를 좀 오랜 시간 했는데 네. 항상 이런 어떤 그 명절, 특히나 설 명절이 지난 이후에 네. 바로 봄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시장 변화를 조금 미리 앞서가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그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들보다 앞서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이 시간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알짜 정보만 모아서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또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영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원준 이사님,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부동산 정보 어디로 가볼까요? 네, 먼저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가족 내의 평화와 함께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정 첫날 스타트부터 좀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동작구 사당동이 되겠는데요. 자, 이 사당동에 있는 많은 재건축 지역들,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재개발 진행 중인 사당 1동, 자, 이곳 84제곱미터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프리미엄이 1억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당 3구역, 이 사당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 작년 말에 공급이 되었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프리미엄이 1억 3천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프리미엄들이 계속적으로 붙으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위치해 있는 동작구 사당동 지역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정말 많은 개발 호재와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의 확장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살기 좋은 동작구 사당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성대영 이사님, 오늘 두 군데 가죠? 네, 오늘 제가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하시면은 1, 2인구 가구 임차인 수요가 정말 많은 지역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매물특급 개발 호재로 인해서 큰 집가 상승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두 마리 토끼, 차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는 지역,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은 청량리역 인근으로 청량리역 인근은 현재 많은 개발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선점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과 포인트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잠시 후에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군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가보도록 할게요. 이름만 들어도 이 지역 입지 좋다라는 점 아실 텐데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논현동의 매력 분석해 주시죠. 예, 9호선 주변의 지하철역 주변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역 신논현역 황금 노선 급행역입니다. 도보로 2,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호선 언주역과 2호선 강남역,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3호선 신사역을 모두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다중 역세권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본 매물 중심으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많은 개발의 이슈 반향에 불고 있는 삼성권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삼성권역 또한 지하철로 세정거장, 내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직주 근접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매물 아래쪽에는 강남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강남역 주변의 테헤란을 바탕으로 많은 임차 수요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물 좌측으로 보시면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으며 이 강남대로 좌측으로 보시면 개발 이슈 바람에 불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입지해 있습니다. 본 매물지 주변이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불리어도 아깝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교통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입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이 타 지역과 견주어 봤을 때 월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지 좌측으로 보시면 24시간도 모자릅니다. 25시간 살아있는 노영동 먹자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먹자라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영동 재래시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값싼 가격에 생활 제반 시설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물지 주변에는 크고 작은 편의점과 마트들이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 시에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으며 본 매물지에서 1, 2분만 도보로 나가시게 되면 수영장과 스포츠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가시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필두로 해서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은 강남역 주변의 테헤란로 지가와 비교를 했을 때 60%에서 70%가량의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이 밝은 곳입니다. 이 신논현역과 논현역이 위치해 있는 강남대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개발 호재 체크해 볼 텐데요. 이사님, 어떤 개발 호재가 있나요? 네, 현재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매물등급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들 중에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직접적인 지가 상승과 연결할 수 있을 텐데요.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일어나는 첫 번째 신분당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심사역 3단계 구간이 연장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될 시에는 용산에서 강남역까지 이제는 약 15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으면 현재는 이 3단계 구간 단일 역세권이지만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9호선이 들어왔었을 때 9호선 주변의 지가 상승을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이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9호선 못지않은 지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지가 내 집 앞 2, 3분 거리에서 일어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내 집 옆에서 개발이 일어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약 6.8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상층의 약 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는 녹지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나비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나비 플랜의 말은 서초구 지역을 지도상으로 자세히 보면은 나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나비 플랜이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발 계획들 바로 내 집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본 매물지 바로 아래쪽에 잡고 있는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롯데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며 본 지역에는 40주층 규모의 호텔과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본 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50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개발 호재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중앙운동장까지 있는 16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국제 업무 시설이 융합이 될 마이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옛 한전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부 체납하게 된 돈은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환승센터의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단적으로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예상 고용 창출 인원이 122만 명입니다. 롯데 칠성부지에서 50만, 현대차에서 122만, 또한 양재 R&D 센터에서 계속해서 고퀄리티의 직장인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임차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지가 상승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와 입지적인 매력 자세하게 분석해 봤다면 이제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네. 지어졌나요? 예, 본 매물은 2주 전에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매물입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장점을 가진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매물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인 만큼 개방감, 채광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5층 중에 4층 로얄층 매물입니다. 또한 본 내부는 풀옵션을 다 들어섰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 실사진이라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전문 관리 업체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셔서 사후 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 본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하던 시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2억 3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9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봤다면 마지막으로는 유의점도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예, 본 매물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됐지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물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장 방문 임장활동 철저히 하신 후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임장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도 부동산 투자는 꼭 현장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김원준 이사와 함께 동작구 사당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올해 3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동작구 사당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최근에 사당동에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당동의 매력은 뭘까요? 네, 일단 이 사당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큰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수도권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과 강서를 잇고 그리고 강북과 다양한 안양을 비롯해서 수원 등 수많은 수도권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곳 동작구 사당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만큼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까이 있는 역이 남성역이 되겠습니다. 7호선 남성역이고요. 도보로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호선 남성역을 이용하신다면 7호선 바로 논현역까지 1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 1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은 서리풀공원이 막혀 있어서 차량 이용해서 약 20분 전쯤으로 이제 도달이 가능하겠지만 개발 호재에서 말씀드릴 이 서리풀공원의 장제터널이 뚫리게 된다라면 강남까지의 접근성 역시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도권 어느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교통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최적의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도 현장 부동산 쪽에서 소비가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으면서도 추후에 황금성 역시 좋은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생활 인프라망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들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기에도 편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초중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대학교들까지 상당히 많은 곳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관악구이기 때문에 자,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구 사당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가치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궁금해요. 정리해 주시죠. 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바로 네. 장제터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중순경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 현재 공사에 들어갔고요. 자, 지금 서리풀공원 이곳을 막혀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동작구 사당동에서 강남까지 나가려면 이 산을 하나 삥 둘러서 나가야 되는 좀 안 좋은 환경이었었지만, 자, 이제는 이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다양한 도로망의 여건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빠른 강남까지 접근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지상으로도 편하게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자, 바로 또 테헤란로를 통해서 삼성동까지 쭉 뻗어나가는 도로망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본 물건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바로 직선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직진만 하게 된다면 삼성동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곳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예술의 클러스터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자,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에 있어서는 매력으로 작용이 된다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사당동과 방배동 주변에 상당히 많은 주택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재건축 지역들, 재개발 지역들 현재 프리미엄이 꾸준하게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앞으로 많은 지역들의 이주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면 될수록 수요자들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사당 IC도 얼마 전에 개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쪽 지역이죠. 자, 이곳에 사당과 이수의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전에는 36층 규모로 좀 대단지로 구성이 될 예정이었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29층으로 조금
이 개발을 좀 현실화한 다음에 현재 올해 서울 메트로 측에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낼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개발이 좀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개발 호재는 장제터널, 그리고 중장기적인 개발 호재는 이 복합 환승센터, 사당 이수 복합 환승센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거주하면서 수익을 보셔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 집으로 증여를 해주셔도 좋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 호재, 또 입주 여건 자세하게 사장동에 대한 매력 분석해봤습니다. 건물 보도록 할게요. 꽃피는 춘 3월에 준공이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 정도면 준공 허가가 날 예정이고요. 3월이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도로가 상당히 2개 큰 도로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게 사도 하나가 또 접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방감 역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에 있어서 조금 더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된다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넓은 2개 동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주차 여건 조금 더 좋다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옥상에는 개별 창고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면적보다도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구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가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 3천 기준으로 해서 80에서 많게 잡아서 한 90 정도까지도 내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부 평수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부터 어제까지 좋은 정보들 가득 모아놓은 주택 정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어떠한 부동산이든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는 습관 꼭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지금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봄 시장이 시작이 되죠. 자, 이제 다시 올해 시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경우 조금 물건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맞는 투자처 꼭 찾아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요,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해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내 6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동대문구, 그 안에서도 용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용의 머리를 뜻하는 단어겠죠? 네,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죠.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하면 아직은 조금은 어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청량리역 하시면 다들 아실 텐데요. 청량리역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동대문구 용두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 용두역을 나오시게 되면 용두역 앞에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 홈플러스야 10여 개 이상의 많은 재래시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동대문구 내에서 이 관공서가 입지해 있는 것만으로도 용두동이 동대문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KTX 노선과 GTX 노선, 면목선, 경정철에 들어올 1호선 청량리역 또한 도보로 7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청량리역 바로 앞쪽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가 입점해 있어 이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으며 이 주변에 많은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값싼 가격으로 제반 시설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에서 30초만 나오시게 되면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에서 신호등 딱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즐기실 수 있는 용두공원이 입지해 있고 이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본 매물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성바오르병원과 고려대학병원, 경인대학병원을 필두로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용두동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용두동 지역에 10여 개 이상의 많은 재래시장도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매물지 주변에는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를 필두로 많은 대학생들이 임차 수요 골고루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인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골고루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용두동 본 매물지 주변에는 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시청권과 명동권역, 종로권역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인 임차 수요까지도 골고루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물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는 이제는 20-3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두동의 매력을 더 높아질 수 있는 개발 호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청량리역 하시면은 아마도 집창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동대문구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10년 전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량리 4구역의 이주와 철거 공사가 딜레이 되면서 이 개발을 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철거라는 문구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와 철거 공사가 90%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집창청 자리 청량리 4구역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청가시장 부지 또한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본 부지에도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동부청가시장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바오로병원은 2019년도에 재건축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료시설을 만나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양령시장 또한 한류 바람 영향을 타고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발맞추어서 2017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KTX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노선은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강릉으로 여름휴가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름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간 정체했던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본 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강릉까지는 1시간가량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게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GTX 노선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운행 예정인 B노선과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연결 예정인 C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노선이 청량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청량리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경기 일대의 임차 수요 골고루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개통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네, 이제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8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네, 본 매물은 2017년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매물 코너 건물입니다. 그만큼 체감과 개방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6층 중에 6층 매물입니다. 또한 본 내부에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 세탁기,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근래 보기 드문 40인치 TV까지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가격 정보 들어볼까요? 예, 본 매물 매매가 1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1억 5천, 활용 시에는 3,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월세 보증금 3천에 월세는 55만 원에서 60만 원 가능하십니다. 대출 활용 시에도 3,500만 원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 용두동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본 매물 선부장 매물입니다. 선부장 매물인 만큼 도면 꼼꼼히 따져보시고 임장활동 철저히 하시고 내 집 앞에서 개발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신 후에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셨고요. 더욱더 자세한 현장 느낌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서진부동산연구소 성대웅 이사, 한국부동산 R&C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 함께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